부리니 턱!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1년 에듀윌 공인중개사의 2차 핵심 요약집의 리뷰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딱 153일 정도 남았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결국 5개월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5개월 남았는데 만약에 지금 직장인이시고 공부할 시간이 타이트하다. 그러면 기본서가 아니라 더더욱 이 요약집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서로 한 번 보시는 것보다 요약집을 3번 돌리시는 게 훨씬 더 머리에 오래 남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법에 관해서 좀 자세히 봤었는데 오늘은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공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한눈에 보는 핵심 이론 1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넘버링이 쭉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보면 국계법에서는 16가지 정도는 꼭 알아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본서가 아닌 요약서를 보면서 이 책이 좋은 책이다 아니다를 구별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책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한눈에 보자마자 시험에 나올 부분을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공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지정권자, 지정 절차, 그리고 수입권자, 승인권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타이틀에서 딱딱 집어줘서 한눈에 지금 시험에 어디가 나올 건지를 알려주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책이 가장 좋은 요약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할 때 강조하는 부분은 원칙이 뭔지 예외가 뭔지를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딱 이 책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칙적 수리권자가 누군지 1, 2, 3, 4 보기에 나오기 좋게 딱 설명해주고 있죠. 박스 안에서. 그리고 예외가 뭔지를 따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보기에서는 이 5가지 보기 중에서 4가지를 원칙을 내고 1가지 예외를 섞어서 낸다는 거죠. 두 번째, 도시개발법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핵심 이론으로 14가지 토픽이 있다. 14가지만 공부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법에서 매년 출제되는 문항수가 7문항 정도예요. 그러면 14개의 토픽을 공부했는데 7문항이 나온다. 이거 너무 비용 투자 대비 효율적인 파트 아닙니까?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비단 토픽 수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양에 있어서도 조금만 공부를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개발법을 보시게 되면 14장이에요. 이 얇은 거 보이시나요? 14장만 공부를 하시게 되면 7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것과 비슷한 게 바로 정비법이죠. 정비법 16장만 공부를 하시면 여기서 7문제를 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30장만 공부를 하시게 되면 14문제에서 15문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자고 할 때 제가 강력 추천하고 있는 법이 바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입니다. 여기서 전체 문제의 30% 가지고 가시고요. 이번에는 건축법 파트를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저는 다른 과목은 몰라도 공법은 요약서로 공부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는 편인데 건축법에서만큼은 요약서로 공부를 하시면 좀 어려움을 겪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서에서 그림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건축법에서는 지면의 제약 때문에 요약서에서 그림으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림으로 설명하면 사실 더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면의 제약 때문에 이해를 시키지 못하는 부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건축선 파트죠. 이 건축선 파트는 이 부분은 저도 요약서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에듀윌 요약서를 보니까 건축선 부분을 과감하게 그림으로 큼직큼직하게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건축선 파트만큼은 만약에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숫자를 넣어서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요약서로 줄글로 딱 봤을 때 절대 이해가 안 가고 머리에도 남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왔을 때 100% 틀리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그려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 부분 칭찬해야 될 만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앞에 부분을 쭈르륵 공부를 하고 나서 주택법을 딱 피려고 하는데 책에서 뭐가 이렇게 삐져나와요. 이게 뭐죠? 기출 패키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해커스 요약서와 에듀윌 요약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커스 책을 많이 봤던 저로서는 일단 에듀윌 요약서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 하나가 왜 요약 내용 밑에 OX 퀴즈가 없지 이 부분이었거든요. 해커스 요약서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모든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나면 맨 밑에 항상 기출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OX 퀴즈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내가 이걸 이해를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듀윌은 공부를 할 때 책을 가지고 다니고 싶게끔 기출 패키지라고 해서 따로 책을 하나
책 속에 책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렇게 따로 분권을 해서 만들어 놨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직장인분들이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에 다니실 때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게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설사 스프링 제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얇게는 못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기출 패키지 한 권만 가지고 다니게 되면 이 안에서 OX 퀴즈를 한꺼번에 다 풀어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출 패키지를 보게 되니까 와, 이 두 과목 이렇게 나눠놔서 이렇게 얇은 책 2권으로 해서 2차의 모든 과목들의 기출 패키지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 차이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공부한 내용을 그때그때 바로 내가 이걸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커스의 방식대로 그 본문 바로 밑에 OX 문제가 있는 게 더 편하실 거고, 만약에 난 따로 가지고 다니는 게 좋다, 매일매일 눈에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출 패키지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 부분 추천드립니다. 2011년 에듀윌 공인중개사 2차 핵심 요약집의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은 공법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공시법과 세법을 어떻게 요약서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